공통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과제에 있어서요, 원장님들이 학습법보다는 우리 학원의 어떤 교습소의 공부방의 컨셉에 대해서 써주신 분들이 계세요. 꼭 필요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법에 관한 글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실 때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학습법보다는 교재를 설명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교재 소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원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볼 때 학부모들이 물론 이제 교재가 얼마나 좋은지,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교재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교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학부모들은 다른 교재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교재들의 특성이나 어떤 아이들의 수준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교재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교재를 가지고 원장님이 어떻게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재 소개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셨다면 다음은 학습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다시 한번 써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노리는 키워드, 그리고 원장님이 쓰는 글 주제에 대한 검색은요,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이 키워드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노리셨는지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고, 과제를 올리실 때 그 노리는 키워드가 뭔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원장님들이 키워드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게 키워드일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키워드 뭘까요? 채팅창에 원장님들의 생각, 제가 정의도 한번 계속 내려드렸지만 원장님들의 생각을 한번 알려주세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란 무엇인가?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그 키워드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씩 주제에, 네, 내가 쓰려는 글의 중심, 네, 또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설명해 주세요. 글의 포인트, 말하려고 하는 것, 검색 시 노출 여부, 네, 또 있으실까요, 의견? 네, 지금 원장님들이 말씀해주신 그 키워드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 원장님들 관점에서 맞춰져 있어요. 키워드는요, 검색창에 학부모들이 넣는 그 워딩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그 키워드를 학부모들이 검색창에 넣을까요? 그거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글의 주제와 그 글의 포인트에, 그리고 원장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학부모가 과연 그 초록색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 그 문구를 넣어서 검색을 할까요? 그래서 검색을 하는 원장님과 글을 쓰는 원장님이 분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러한 것을 한번 검색을 할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은 그 글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글에 대해서 과연 검색어가 별로 없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계속 키워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주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어떤 글의 포인트, 물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전개는 해야 되지만 키워드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서는 검색창에 넣느냐 안 넣느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을 쓰실 때 그 검색을 한번 하셔서 그게 적합한 키워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글 쓰는 글 주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워딩에 대한 글의 다른 사람들의 글의 내용과 노출되는 글의 내용과 실제로 원장님이 노출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원장님이 쓰고 싶어 하는 그 주제의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색들은 계속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해서 드리냐면 이전 기수 원장님들은 아주 집요하게 키워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글 내용보다는 키워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글을 쓰셨는데 그것도 좋다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요번 기수 원장님들은 글 내용 자체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도 되게 알차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키워드를 적절하게 쓰지 않으셔서 그 원장님들의 좋은 글이 노출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째 계속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 그래서 원장님들 그 키워드 그 킥오프 모임 때 그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내용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키워드 쓰실 때요, 좀 너무 광역이나 좀 넓게 잡으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예를 들면 보시면 네, 어디로 잡아볼까요? 포항 초곡 원장님 그냥 예예요, 예. 근데 포항 초곡 원장님이 뭐 글을 쓰셨는데 뭐 예를 들면 파닉스 학습법 이렇게만 그 키워드를 잡아서 쓰시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뭐 대구에 있는 사람이 보거나 저기 광주에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원장님이 글을 읽어도 사실 원장님 학원 운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 영업에는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원장님이 아주 뾰족하게 어떤 원장님 지역에 맞는 키워드를 좀 쓰실 때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쓰셔서 원장님 학원 영업 지역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훨씬 더 그 타겟에 맞는 학부모들이 원장님 블로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장님 지역에서 잘 노출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 영어 학원이 아니라 뭐 포항 초곡동 영어 학원, 뭐 세종 어진 영어 학원, 아니면 세종 어진 공부방,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방 이런 식으로 좀 좁혀서 지역을 좁혀서 그리고 원장님들의 BM에 맞는 어떤 영업 형태에 맞는 걸로 좁혀서 먼저 노출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쓰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들은 글을 쓰는 거는 상당히 잘 쓰시지만 키워드를 어떻게 쓸까, 그 키워드를 어떻게 녹여낼까는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분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광 해비 원장님. 네. 원장님 영상도 이렇게 잘 쓰시고요. 자, 영상 쓰면 왜 좋을까요? 원장님. 영상을 쓰면 왜 좋을까요? 한번 원장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영상 왜 좋을까요? 어떤 면에서? 원장님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립성. 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늘어나죠. 머무르는 시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 글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 글에 볼 정보가 많다라는 것을 뜻하고 네이버가 그래서 좀 그거를 높이 평가 점수를 좀 잘 주는 경향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네이버도요, 유튜브에 뺏기긴 했지만, 어쨌든 영상 플랫폼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상을 많이 수집하고자 하는 그 양질의 그 영상 콘텐츠들을 수집하고자 하는 그 집요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영상 콘텐츠는 또 삽입을 했을 때 네이버가 또 좋아하는 분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넣었을 때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물 사진도 잘 넣어주셨어요. 아이들의 어떤 학습 과정이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그런 사진들 잘 넣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노리셨을까요? 어떤 키워드를 노리셨을까요? 아마 이거를 노리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효과적인 영어 읽기. 이런 거를 노리셨으면 일단 상단에 노출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상단에 효과적인 영어 읽기 노출하셨어요. 이건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효과적인 영어 읽기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쭉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읽기에 대해서 읽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신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그래서 이 영어 일단 그 읽기에 대한 어떤 철학 그리고 읽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넣어주신 거는 어, 아주 잘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 라기보다는 사실 영어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읽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좀 효과적인 영어 읽기를 학습,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제목을 설정해 주셨으면 좀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피드백을 드릴게요. 서동 캠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캠퍼스 원장님은 요런 이제 그 네이버에서 주는 기능들 잘 활용하셔서 가독성을 높이시는 거 아주 좀 물이 오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폰트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작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 어떤
키워드를 노리셨을까요? 이제 초등 저학년일까요? 초등 저학년 학습? 뭐 이런 걸까요? 네, 여기에는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볼까요? 서종 파닉스, 영어 파닉스. 네, 이런 데도 노출이 잘 되고 있으시네요. 음, 네,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중요한 키워드는 앞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잘 그 표현들이 유연하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도입부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여기에는 아직 그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 노출이 좀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근데 서정에서는 원장님이 이제 블로그를 거의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되고 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보실 때는 이게 경쟁이 높으면 이거 노출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키워드는 좀 예리하게 좀 작성을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내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초등 새내기. 네. 그래서 요즘 초등 신입생 표현은 많이 쓰지만 새내기를 많이 쓰는지 제가 검색은 한번 해봤거든요. 쓰긴 써요. 근데 네, 제가 왜 검색을 한 번씩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초등 새내기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는요. 지금 아주 핫한 이슈 있잖아요. 요즘에 이 문제가 물론 이제 되게 가슴 아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앞단에 떠요.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건 아니죠. 이렇게 초등생에게 학부모 특강. 근데 이 문제들이 먼저 떠요. 그래서 원장님의 어떤 글이 어, 원장님이 원하는 그 목표대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다. 노출되는 건 쉽지 않겠다. 지금 초등 새내기라는 키워드는 학부모들 머릿속에는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키워드가 훨씬 더 이 방향으로 생각이 가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이런 표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초등 신입생 이런 표현 쓰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하실 때 검색을 한 번씩 좀 해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 노출되고 있는지, 그 노출이 그쪽 방향으로 된다는 거는 사람들의 검색 의도에 맞는 걸 네이버가 노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검색을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원장님은 지금 교재에 대한 소개를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내용을 보면 교재에 대해서 집중해서 교재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원장님이 학습을 해서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되는지 이것과 관련된 글은 다음번에 꼭 한번 다시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초국 상구원장님. 네. 포항 초국 상구원장님은요, 보시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 있잖아요. 영어를 배우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정말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여긴 정말 재밌겠다. 특히 공부방에서 엄마들이 요구하는 그런 느낌을 아주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신뢰는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원장님 어떤 학습법이라기보다는 원장님 학원의 컨셉에 더 가깝습니다. 원장님 학원의 컨셉. 근데 이거를 컨셉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컨셉을 알려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는 컨셉이 있어야 돼요. 학원의 컨셉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공부방의 컨셉이 있어야 되고 지역 내에서 컨셉이 있어야만 그 컨셉과 어떤 공명을 일으키는 학부모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알려주는 글을 쓰는 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워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공부방의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공부방의 프로그램.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치시면 대부분요, 뭔가, 어, 컨텐츠,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어떤 개설과, 프랜차이즈 어떤 공급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느낌이에요. 학부모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아닌 거예요. 학부모들이 여기 프로그램은 어때? 이렇게 검색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여기에는 실제로 뭐 학원을 스타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워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른 다른 워딩을 써주셔야 돼요. 학부모가 쓰는 워딩이 뭘까?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는요, 우리 초보 영어 공부방을 선택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선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쓰셨지만 사실은 원장님이 아세요. 이게 훨씬 더 그 제목에 더 가까운 내용이에요. 적합한 내용이에요. 학부모 관점에서. 그래서 학부모 관점에서 그 제목을 좀 선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글 내용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제목에 대한 어떤 워딩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방일 원장님. 방일 원장님도 글 분량은 아주 잘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상위 노출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쳐봤을 때는, 이렇게, 요번에, 오늘 글을 쓰신 두 분의 원장님이 이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법, 이 두 개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다른, 예전에 쓰셨던 원장님들 글 뒤로 밀어냈고요. 다른 브랜드 다 밀어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원장님 글 잘 써주셨어요. 키워드도 잘 설정하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방배독 세나쌤인데 여기 또 방일점 세나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냥 방배독 세나쌤으로 좀 통일시켜 주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줄바꿈과 관련해서 여기 끊고 들어가시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어디선가 이상하게 끊긴 데가 있었는데, 네, 여기가 아마 원장님 글 작성하시면서 여기까지 쓰고 딱 끊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쭉 가세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한 칸을 띄시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칸띄기를 좀 하세요. 원장님 글은 굉장히 빽빽하고 내용이 알찬데 이렇게 모바일에서 보면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 칸뜨기를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아, 뗐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 물론 블로그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어체입니다. 블로그는 부어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블로그는 책도 아니고, 잡지도 아니고, 전단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인데요. 제가 구어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학부모한테 조곤조곤 설명하는 느낌의 그런 표현, 그런 문체여야만 된다라는 말씀에서 구어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뭐 다 뗐다, 물론 다 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래도 이건 글로 표현했을 때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마스터했는데, 뭐 파닉스를 학습을 마쳤는데 일지를, 뭐 파닉스를 얼마간 학습을 했는데 일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바꿔서. 이건 어쨌든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봤을 때 요거는 좀 어색해 보여요. 이거는 뗐다라는 표현은 다른 원장님 한 분 더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표현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시고 엄청나게 채워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어, 어, 이제 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질문이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가독성을 높이는 것들을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고, 저기 그 인용구라든지 이런 걸 써주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아까 전에 초반에 했던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죠?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하고, 여기에 있는 질문 쓰고 답 쓰고 질문 쓰고 답 쓰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질문을 까먹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설명이 들어가는데 설명 자체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뒤로 가면 이 질문을 까먹어요. 그래서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회수를 해야 돼요. 떡밥을 던지면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벌써 이미 그 질문을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어, 뭔가 표현을 바꾸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음, 네, 어제, 그래서, 네, 수정하셨네요. 네, 요거는 그러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캡처를 해야 될까 봐요. 원장님들이 중간중간 글자를 바꾸셔가지고, 아니, 글을 바꾸셔가지고, 제가 준비해놓은 내용이, 네. 항상 학부모 관점에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구 그린 원장님 볼게요. 대구 그린 원장님, 네. 아이들의 학습 과정이요. 잘 보이고, 원장님 보세요. 원장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것들 잘 보이죠?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학습 과정, 그리고 원장님이 직접 만드신 내용들, 이런 것들 얼마나 노력이 기울여져 있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보이는 거 좋았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키워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자, 수능 영어 1등급 목표 중등
이렇게 하면 1등으로 노출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수능 영어 1등을 쳐보시면 1등급 목표 어, 잘 노출됐네요. 이런 거에서는 잘 노출이 됐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중등부가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데를 보면 잘 안 보여요. 그죠? 어떤 내용에서 수능 1등급 목표가 중등부부터 할까? 여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초등영어부터 하는 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잘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목표는 잘 알겠지만 학부모들은 이거를 이렇게 검색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떤 키워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능 1등 물론 어, 제가 드릴 말씀은 달서구초 중고등 영어 대구 그린 윤선생 대구 그린에서는 뭐 대구 그린 공부방 교습소에서는 영어 교습소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수능 1등급을 목표로 달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에 제목에서 원장님의 의도하는 바를 좀 나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1등급 목표라고 해서 봤을 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중등부부터 달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게 여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검색 노출된 내용들을 보시고 그러한 목표를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표현을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장님은 이런 거 줄바꿈을 좀 빠르게 해주세요. 여기 한번 끊고 여기 한번 끊고 그렇게 가시면 아마 이 줄바꿈이 어색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쭉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학습이요.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원장님이 직접 만든 그런 워크시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굉장히 집중하는 거는 알겠어요. 문법과 리딩을 아주 중심적으로 해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딩과 문법을 했는데 서술형과 구조평가 높은 평가 결과를 보여줬다. 여기서 간극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서술형 구조평가 글쓰기는 라이팅하고 스피킹이잖아요. 근데 리딩하고 문법을 하면 라이팅하고 스피킹이 된다라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신 이유는 알겠어요. 충분히 왜 그러는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본사에 있으면서 원장님들을 많이 봤고 왜 이런 전략을 피는지도 봐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지. 처음 보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과 추가적인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상담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원장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여기 그 리딩과 문법을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면 이게 왜 높은 결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어떤 교육관이라든지 원장님의 어떤 지금까지 학습을 시켜왔더니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어떠한 이유로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를 해주세요. 빌드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번에 굉장히 글을 일찍 써주셔서 완성도도 높아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부산 남아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쓰고 싶은 내용이 계속 생기셨다고 했죠. 제가 본 파닉스 진짜 올해 연초 봄 신학기 때 파닉스 그 여름 봄 시즌 영업 전략 온라인 영업 전략으로 파닉스 글쓰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파닉스 글쓰기보다 원장님의 파닉스 내용이 진짜 알찼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보다도 더 잘 쓴 원장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잘 쓰셨어요. 내용도 진짜 알차고 다양한 아이들 활동도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정말 잘 보여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몇 가지 아주 말씀을 드리면 사이트 워즈와 병행학습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파닉스를 배웠는데도 읽기가 안 되는 경우, 물론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는 것과 함께, 그래서 사이트 워드와도 병행학습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의 애들한테는 병행학습을 추천한다. 사이트 워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병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그냥 확실하게 추천한다가 아니라 학습을 해야 한다. 또는 학습을 하도록 시킨다.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글을 써주시면 좋고요. 영어 한길 간 거는 맞아요. 영어 한길 간 건 맞는데 네. 예전에 중국어 있었어요. 윤 선생도 중국어 있었어요. 저도 윤 선생 중국어를 몇 달간 학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윤 선생 학습법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할 수가 없겠다, 이런 느낌이 왔었어요. 그 나선형 수업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근데 이 수학도 지금 큐리메스라는 수학도 있고 중국어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기에 딱 봤을 때 있는데? 라고 물음표가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표현들은 그냥 좀 바꿔주시는 것을 삭제하시거나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윤선생 파닉스 학습법. 네, 바로 공식 블로그 아래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거 보일 수 있고요. 윤선생 파닉스 이렇게 쳐도 원장님 블로그가 이렇게 상위 노출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글 진짜 잘 쓰셨어요. 이런 거는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요. 자, 체계적인 윤선생 파닉스 학습법. 그러면 원장님 지역에 있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막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이 글을 보고 노출이 된 글을 보고 오겠죠. 근데 여기에는 좀 원장님 지역을 한정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워드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원장님 지역에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노출을 높여서 원장님 지역에서 그 검색하는 학부모들을 싹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정 짓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 남항 윤선생에서 알려드리는 체계적인 윤선생 파닉스 학습법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한정 주는 키워드를 반드시 삽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장님 지역에서의 학부모들은
영어 학원을 아니면 영어 교습소를 그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 뭐 검색창에 뭐를 넣을까? 이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두세요. 이거는 이 노출했기 때문에 두시고 다음번에 이 글을 고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다음번에 그 글을 쓰실 때는 그것을 노출을 어떻게 시킬까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은 원장님 지금 정말 센 키워드에서도 노출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세요. 수평 삼성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수평 삼성 원장님은요, 타겟이 좀 명확하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지역 노출하기 위해서 어디 딱 집어서 이렇게 집어주신 것도 좋은데 이 타겟 지역 글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목에 넣어 주셔야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을 때 학부모들이 노출된 글 중에서 원장님 글을 딱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콕 집어서 불러줘야 학부모들이 누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3, 4학년 학생들은요, 갑자기 여기에서 설명하는 논조 어떤 느낌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까지는 좀 정보를 주다가 함께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홍보용으로 홍보 모드로 확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노골적인 홍보 모드로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학부모들한테 옆에 앉아서 상담할 때 또는 어떤 여러 학부모들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3, 4학년 친구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친구들만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학제가 좀 구학제예요. 옛날 학제.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학제표를 보시고 그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요. 이거는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이 스텝별로 학습은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자,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누굴까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 아이들일까요?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일까요? 이거는 아마 파닉스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다른 과외 선생님 아니면 다른 학원 원장들 아니면 집에서 내 스스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학부모에게는 필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요 학원을 보내려고 있는 학부모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깊게요. 이걸 가지고 다른 학부모들이 막, 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가르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알아야 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상담을 통해서 보통 어디 정도까지 설명을 하는지를 좀 고민하셔서 좀 깊이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안 들리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이제 원장님 뒤에 이렇게 선배들의 성장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성장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학부모들은 그냥 홍보 느낌이 들어갑니다. 홍보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에 오히려 함께 보면 좋은 글을 하나 새로 올리셔서 여기에 함께 보면 좋은 글로 파닉스 때부터 레나쌤과 함께 공부해서 성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진 아이들의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맥을 소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 새로 쓰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평상원 원장님은 항상 피드백 드린 내용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시는데요. 지난번에 피드백 드렸던 공부방을 좀 좁혀주시는 게 좋겠다, 지역을 좁혀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확실히 이번에 적용하셔서 해주신 거 잘하셨습니다. 양산 양호 원장님 볼게요. 아까 전에 보셨죠? 효과적인 영어 읽기. 효과적인 영어 읽기 학습. 이렇게 상해 노출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정말 이 책을 아주 너덜너덜할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어, 이런 느낌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 가면 진짜 꼼꼼히 막 미친 듯이 애들이 공부를 해갖고 오는구나. 왜냐하면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참 책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니까 선생님과 하니까 애들이 달라지는구나 느낌 정말 좋았어요. 네. 네, 네, 이거는 별도고요. 처음에는 그 영어 읽기일까, 리딩일까,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리딩이 훨씬 더 적은 검색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 입장에서는 리딩 쪽에 노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읽기에서도 노출하셨기 때문에 원장님 글 지금 지수 잘 받으셨고 계시기 때문에 노출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지역이 없어요. 지역이. 그래서 학습이 가능한 곳, 어디에서 가능한 곳일까요? 어디에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양산 물금에서 다양한 레벨에 맞는 다양한 읽기 학습이 양산 물금에서 가능한 곳. 그런 식으로 좀 더 지역을 딱 집어서 노출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앞단에요. 이 말이 이걸 쓰신 의도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기를 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요거를 해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요거를 읽게 하는 동안 이걸 해야 되면서 그것들을 요것 1, 2, 3번을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는 건지 어떻게 뒤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원장님의 의도가 잘 표현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원장님 마음속과 원장님 생각은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원장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원장님의 의도가 뭔지를 헤아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장님의 의도가 뭐였는지, 왜 이 내용을 쓰셨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장님 내용 되게 알차게 잘 채워주셨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학부모들도 꽤나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브리즈힐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 이제 그 교재와 과정이 잘 보이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열공하는 사진을 올려주신 거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교재들을 통해서 실력을 높여준다라는, 수준별로 실력을 높여준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거 아주 좋았는데요. 요거 조금 흔들렸죠? 사진이 좀 해상도가 낮아요. 이런 것들은 좀 해상도를 높은 사진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제 사진 찍으실 때 한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보이신다면 다시 좀 해상도 높게, 왜냐하면 네이버가 해상도 높은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은계 브리즈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브리즈 힐이 뭐 엄청 많아요. 파주.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은계를 넣어보면 이제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여기는 은계, 네, 시흥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조금 더, 네, 네, 여기 시흥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시흥 은계 브리지 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교재 중심으로 많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교재 중심으로. 그래서 어, 목표는 사실 학습을 소개하는 글이었잖아요. 근데 꼭 교재라고 하기에는 음, 중간에 약간 걸치신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학습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지, 원장님의 어떤 색깔이 어떤 건지, 아니면 원장님 원에서 어떻게 좀 밀도 높은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 주시면, 그 내용들이 잘 표현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쭉 보면서 지금 학년별, 수준별로 다 다른 교재 활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교재를 다 잘 쓰셨더라고요. 문법 교재랑은 문법 교재는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장님한테 진짜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윤 선생 문법 교재의 강점은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원장님, 혹시 마이크 열고 어려우시면 채팅창으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어려우시면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부각되게 좀 글을 좀 보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뭐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셨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이 교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이 묻어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더, 풀어서 원장님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최종 어진더샤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학습하는 아이들의 열공 사진들 올라온 거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그 교재 소개보다는 이제 학습법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교재 소개뿐만 아니라 즉 교재별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교재별로. 근데 그 교재별로 소개를 해주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 학년과 수준별로 학습 진행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뭐 진짜 저학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아니면 3, 4학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 아이의 그 학년이나 수준별로 어느 교재부터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봤을 때 우리 아이는 뭘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반복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반복을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반복.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반복이라고 하면 학부모가 계속 같은 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지루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빨리 진도 안 나고 계속 반복만 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뒤에 가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민거리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오히려 이거를요, 좀 앞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그냥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막 이런 부정적인 그 물음표가 생기지 않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이탈할 수 있어요. 아이 하고 그냥 뒤로 가기 해서 그냥 네이버 검색 결과를 다시 봐서 다른 글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다양한 교재로 할 수 있구나.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네. 요런 활동들을 요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서 애들이 확실하게 파닉스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렇게 쓰기까지 한단 말이야. 파닉스를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느낌 확실하게 묻어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용산 사동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산 사동 원장님 처음 과제를 하셨다고 했죠. 사동 원장님 들어오셨었는데 네, 사동 원장님 중간에 그렇지만 아까 전에 처음에 안 들으셔서 요번에 첫 과제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열고, 네. 네,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글을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저리 계속 길어져가지고 뺀다고 힘들었어요. 네. 보통 이제 글쓰기 할 때는 한 10을 알고 계시면 그게 글로 표현되는 건 2, 3밖에 안 되죠. 자, 일단은 원장님 뭐 이렇게 실제 교재 사진, 아이들의 학습한 사진 이런 것들 잘 준비해서
올려주신 거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글을 쓰셨는데, 아, 피드백 받으신 거 잘 들으셨나 봐요. 이렇게 인용구, 소제목 기능, 이런 것들 네이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지도 넣고 하신 거,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원장님, 인터넷에서 캡처를 뜨셨잖아요. 그죠? 네네. 요런 거 좋지 않습니다. 아,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거. 네. 요거는 어디서 캡처를 뜨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아, 정말, 쓰고 싶으셔도 안 쓰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글쓰기 볼게요. 원장님, 아까 전에 이 위에 있는 이런 사진 있잖아요. 네. 정말 넣고 싶은데 어디서 가져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감을 누르시면 뭐 책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도 가져오지만 사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사진들인데 원장님 아까 전에 원하는 사진 비슷한 사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운동하는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거 음, 원장님 느낌 이건 아니고 유료는 하지 마세요. 음, 요런 사진 아니면 요런 사진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잖아요. 무료 사진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가져오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감에서 검색을 하셔서 이런 거 라이센스 유료 빼고 무료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충분히 그런 사진들을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캡처를 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아, 자, 이런 사진은요, 이런 사진, 의과대학에서도요, 뭐 사진 어디서 가져오거나 그럴 때요, 어, 그냥 캡처해갖고 오면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사진도 그래서 그냥 함부로 안 가져온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이거를 직접 그리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직접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주를 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려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 쓰시는 게. 좀 저작권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다 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까 전에 다른 원장님한테도 피드백을 드렸지만 물론 이제 블로그는 구어체이긴 하지만 글로 봤을 때 어색할 수 있는 표현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파닉스 학습을 마쳤는데 파닉스를 마스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시는 걸 좋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학부모가 이제 못 읽는 학부모들 분명히 있죠. 영어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가 영어 학원에 열심히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도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서 또는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만큼은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내니까 이럴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못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를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 교육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게 뭐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베이직이라는
글이어서 페이지.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당황하지 않게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경우에 흔히 이렇게 한글로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도 요번에 지금 이거 굉장히 작은 사진에 이렇게 좀 느리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좀 그냥 처음부터 해상도 높은 사진을 활용하시는 게, 새로 찍어서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과제 제출하신 분들은 다 피드백을 드렸고요. 자, 지금 11시 10분입니다. 11분입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원장님들 물 한 잔 마시고 또 오시면 또 다른 내용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이 나갑니다.
자리에 돌아오셨으면 1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이정 원장님, 굉장히 빠르게 문법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1년 안쪽으로 해서, 1년, 거기 문구 중에 하나가, 음, 파닉스 공부를 하면 1년쯤, 파닉스 공부를 마치고 나서 1년 뒤인지, 1년쯤 파닉스를 포함해서 1년 된 아이인지, 이게 좀 명확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구는 하나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문법 교재 잘 활용해주고 계셔서 여쭤봤고요. 라이팅 교재도 잘 쓰고 계시죠? 라이팅 교재 정말 좋은 교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라이팅 교재는 리딩과 문법과, 음, 기- 기초 문형에 대한 이해를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특히 고학년 애들이 좀 기초가 안 잡혀 있는 경우에 라이팅부터 교재를 해서 진짜 전체 영역을 다 포괄해서 가는 전략으로 라이팅 교재를 전략적으로 배분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팅 교재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주 온라인 영업과 관련해서 SNS 채널을 활용하는 영업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강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알려드렸던 내용 몇 가지, 그 핵심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온라인 영업을 독려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설 같은 영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창살 없는 방공창 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 락 장치를 해제하고 측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유리는 국내에서 제일 얇은 2mm짜리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에는 어떠한 충격도 가해지지가 않는 게 스마트락만의 또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힘이 좀 남아 돌았으니까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꽉 잡으시고. 자, 한 번 더 반대로.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낌 어떠세요? 이 스마트락 그 사장님의 한 영상이라고 소문이 처음 났었는데, 이분은 사장님은 아니셨고 부장님이셨대요. 근데 회사가 진짜 재정적으로 위험이 돼서 이거를 산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렇게 돈도 없으니까 홍보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가 2012년인데 영상을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매출이 높아졌다고, 매출이 점점 높아져서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스마트락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지금 회사가 확장됐고요. 이때 이분은 부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사로 승진해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락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시면 이 내용들을 이분이 지금 여기 영상에 나왔던 이 이사님이 인터뷰를 아주 주기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공중파든 뭐 종편이든 계속 하시고 계신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영상이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들어가 있어요. 진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성. 그래서 투박한 영상이지만 정말 진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이럴이 되기 시작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아주 비싼 모델을 써가지고 정말 뛰어난 어떤 카피라이터들의 어떤 문구가 팍팍 머릿속에 팍팍 박히는 그런 카피들이 로 만든 영상이 아니더라도 정말 진정성이 있고 좀 절박한 가운데 한 그 SNS를 활용한 홍보는 먹혀 들어간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 홍보에 관련해서 이 영상은 정말 어떤 모델 같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마케팅은요, 고객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고객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에게 끊임없이 우리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학부모의 신뢰를 얻어서 학부모가 또 아이들이 우리 원장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원장님 입장에서의 온라인 마케팅의 정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혜안이는 이유 자주 말씀드렸죠. 학부모들은 인터넷에서 답을 찾고 있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잘 제공하는 원장님이 학부모의 신뢰와 충성심과 매출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원장님들이 얼마만큼 정보를 제공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보실 수 있어요. 자, 예전에는요, 영업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이 고객보다 엄청나게 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정보의 불일치를 통해서 영업인을 반드시 만나야 됐고 그 영업인을 만나서 정보를 얻어서 결국은 선택을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하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고객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전화를 통해서 직접 뭔가 컨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있는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보 수집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듣고 했다면 이제는 뭔가 들었다면 그 학원이 좋대라고 그거 하나만 듣고 실제로 검색을 하고 또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지만 그게 정확한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온라인에서 반드시 검색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 정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영업하는 사람만 예전에 아주 전반적인 상품의 전반적인
원장님의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걸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서만 제공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요 온라인 통해서 웬만한 거 다 받을 수 있는데 딱 원장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 통해서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학원에 갔을 때 보는 거는 실제로 내가 수집했던 정보와 원장님과 원장님의 원이 일치한가를 딱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미리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것과 일치하는지 내가 받고 이해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딱 만났을 때는 처음에 정보부터 이제 구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 만나지만 요즘에는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거의 80% 원장님을 만났을 때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80% 정도 마음 먹고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80%? 70%, 80%는 어느 정도 마음 먹고 거기에 보낼까 말까 이제 최종적으로 추가적으로 원장님한테만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들. 예를 들면, 물론 시간표가 다 나와 있지만, 그 시간표에 아니면 어떤 특강에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원장님만 판단할 수 있는 부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레벨에 있는데 학습을 어느 레벨부터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원장님만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컨택을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원장님을 직접 만나거나 원에 방문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결정을 하고 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학원과 공부방과 교습소에 대한 정보와 실제 원장님과 원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포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예전에는 광고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기 때문에 광고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광고네 패스. 유튜브에서 광고 5초 뒤에 패스. 아니면 광고도 정말 보기 싫어.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해버리잖아요. 정말 극렬하게 광고를 안 보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TV CF 같은 거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TV를 잘 안 보고 CF 나올 때 다른 채널 돌려버리고 이러니까 거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많이 패스합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글을 쓰시라는 홍보글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홍보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보라고 느껴야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라인에서는요, 저렴한 제품 막 몇만 원짜리 싼 제품뿐만 아니라요, 이런 제품도 저는 책에서 이걸 보고 나서, 와, 진짜야? 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로 책에서 블루나일이라는 에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4억 달러 매출을 공시했대요. 그래서 이게 말이나 돼? 1천만 원 상품을 이만큼이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에. 그래서 진짜야?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이 정도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싼 것뿐만 아니라 비싼 것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할 때, 이분의 그 책과 사례들을 보면서 많이 학습을 했는데요. 마커스 쉐리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야외 수영장 회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야외 수영장 회사를 했는데 2008년에 금융 위기가 닥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 앞에 수영장 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회사 위기가 닥치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은 하락했죠. 미국 사람들은 뭔가 그 정도 큰 돈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또 대출도 중단됐죠. 아주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온라인 마케팅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을 막 비싸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홈페이지에 있는 또 지금까지 받았던, 고객들의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거를 다 모아봤더니 한 수백 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홈페이지에 매주 한 4개, 5개씩 올렸대요. 꾸준히.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댓글을 달았더니 기존에는 한 10% 정도 성사된 게 이제 웹사이트를 읽고 방문 상담을 하니까 약 80% 고객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확인했던 것 중에는 글을 하나만 읽고 오지는 않는데요. 글을 여러 개를 읽고 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글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을 필요는 없어요. 그 여러 개를 통해서 계속 그 주제 딱 일목적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목적에 맞는 글들을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글들을 계속 올려놓으시면 학부모들이 그런 것들 쭉 읽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글 10개 이상을 읽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의 글을 여러 개를 읽으면 여러 개를 읽을수록 학부모들이 원장님의 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이요, 좀 고통스럽기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8개의 글을 채워넣는, 특히 학부모들이 검색하고 알아보는 그 글들을 채워넣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잘 따라오시고 또 요번에 그 과제를 일정에 맞춰서 못 쓰셨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그 글들은 채워 넣으실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요. 양키 캔들 아시죠? 양키 캔들 싸서 선물해 보신 적 꽤 있으실 거예요. 써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양키 캔들을 사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 달라요. 35세에서 44세 여성이 샀대요. 많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주 고전적인 타겟팅에 의하면 35세에서 44세 여성들이 산다. 딱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구분지었을 거예요. 하나로. 근데 잘 보니까요. 질문을 했어요. 왜 사는지. 짐작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는 향기 때문에 사는구나. 향 때문에. 그리고 25%는 집을 꾸미기 위해서 색이나 디자인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21%는 선물로 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선물로 줄 때는 뭐 향기나 집도 중요하지만 뭔가 브랜드 그리고 멋진 포장지, 예쁜 포장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성스러운 포장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원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원장님 학원에 와서 가입한 학부모들 있죠. 그 가입한 학부모들이 원장님을 왜 선택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 가입을 했든지. 그거를
글로 옮기시면 돼요. 그게 홍보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 포인트뿐만 아니라 원장님의 학원은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원장님의 학원을 선택하는지 학부모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냥 학부모가 나 좋으니까 선택했겠지. 우리 학원은 좋으니까 선택했겠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학원의 어떤 점이 좋아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원을 선택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확인하시고요. 이건 또 반대로 우리 학원을 왜 떠나는 학부모가 있으면 쿨하게는 보내주시되 그래도 왜 떠나는지 내가 뭔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그 학부모에게도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피드백 드리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슐리츠 맥주 광고의 이 사례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광고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1900년대 초반인가 800년대 말인가에 있었던 1900년대 초반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광고계에서는 레전드까지는 오길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슐리츠 맥주 광고 사례인데요. 슐리츠 맥주는 증기로 병을 세척합니다라고 광고를 때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광고 하나로 5위에서 1, 2위로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다른 맥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세척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오늘 학습법 같은 경우에 물론 원장님의 특색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여러 경쟁 학원들도 그들만의 특색이 있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결과로만 결과가 좋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라고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장님들이 들여나는 그런 품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뭐가 특징져서 좋은지 학부모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부모가 공부 많이 해봤고 옛날에도 학부모도 학원 다녀봤고 그랬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차분히 조금 말씀해 주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학원에서도 예를 들면 0단어 매일 20일씩 외우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다 어느 학원이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학부모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도 다 하고 있고 그냥 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 같다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다른 학원에서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장님도 그거를 그냥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거 표현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표현해 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블로그에 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가 연관돼서 원장님이 드리는 교재 연구 원장님이 저는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12시 온다 그러면 12시 저는 10시부터 출근을 미리 해서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미리 지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재 연구도 하고 있어요. 교재 연구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적용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원장님이구나. 또는 매 시즌별로 윤선생에서 제공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실제로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늘려가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한 그 후기 이런 것도 먹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원장님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남들도 다 옆에 있는 원장님들 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거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때요. 핵심은 진정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블로그에 있어서 진정성을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객은요. 광고라고 느끼는 순간 한 번은 읽지만 두 번은 읽지 않아요. 그리고 광고라고 느끼면 뭔가 과정했을 거다. 뭔가 숨겼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필터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내 글은 패스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광고처럼 표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전단지도 아니고 CF 카피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필터링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워드는 쓰시는 거는 필요한데 학부모의 관점에서 학부모가 클릭할 만한 그걸로 학부모는 자극적인 말에 클릭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거 그리고 학부모들이 실제로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그거를 찾아내서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아예 공부 습관을 잡아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확신 있는 표현일 수도 있고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학부모 관점으로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보다 좀 나이가 많은 우리 아이가 2학년이라고 하면 4학년 승용이 형이 윤선생을 하면서 좋은 습관으로 바뀐 것이 좀 부러워요. 네, 그렇게. 그리고 자, 우리 원에서 예를 들면 레나쌤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원의 선생님들은 정말 바쁘고 우리 원장님은 정말 바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의 모든 것을 분석해서 대안을 강구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홈쇼핑에서 하듯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옆집 친구 엄마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 그래서 관점을요, 고객 관점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 고객이 쓰는 워딩을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시는 게 원장님들의 일입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면이 이 부면이에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장님들이요, 어떠시냐면,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 나와,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우리 학원은 홍보글을 쓰는 내가 분리가 돼가지고, 홍보글에는 아주 자극적이면서 막 눈에 팍팍 들어가면서 머릿속에 팍팍 꽂히는 표현들로 쓰고 싶은 그 욕구를 참지 못하시고요. 검색을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필터링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일치를 좀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학부모의 관점에서 학부모가 어떻게 검색할 건지, 학부모는 학부모가 자극적인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 읽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서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과 원장님이 그 하고 싶은 표현이 아니라 학부모가 듣고 싶은 말, 학부모가 편안하게 느끼는 표현, 학부모가 익숙한 표현, 그런 표현들로 글을 작성하셔야만 원장님이 원하는 그 블로그 글을 쓰는 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제 정말 고민하셔서 써주신 거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 과제 말씀드려야겠죠? 2023년 신규현 성장 스토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마감은 다음 주 한 주 쉬고 가겠습니다. 원장님들 방학도 좀 바쁘시고 또 부담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또 다음 주에 단체 휴가도 있고 그래서 한 주 쉬고 가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학부모들이 원장님의 학원에 석 달 뒤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모했을지, 넉 달 뒤에 어떻게 변모했을지, 지금 보내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려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포스팅 하시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런 식의 키워드를 잡아보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언제 가입했는지, 그래서 학부모가 처음에 뭘 원했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아이가 학습해왔던 그런 과정들,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학습 방향을 갖고 갈 건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원장님들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과제 기간이 좀 2주로 한 주 더 길어졌으니까 더 많은 원장님들이 과제를 제출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글도 원장님들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그때그때 톡방이나 아니면 개인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로 그 회사도 좀 팀도 변경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에 저도 지금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반응이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답변은 안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그 질문 부담 없이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들 주어졌던 거 단톡방에 하나씩만 올려주세요.